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 사람들은 그를 그저 외다리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민수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던 민수의 눈에 갑자기 불안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고급 스포츠카 옆에서 놀던 아이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도로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억만장자 박 회장의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이미 위험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고 박 회장 부부는 잠시 한눈을 팔고 있었습니다. 순간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덮치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는 것을 본 민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한쪽 다리로는 불편했지만 그는 가진 모든 힘을 쥐어짜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차가 아이를 덮치기 직전 민수는 몸을 던져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아이는 안전했지만 민수는 그 충격으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달려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군, 내 아들을 구해줘서. 박 회장은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민수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보다는 경멸이 더 크게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 회장님, 제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부족하다고? 이 돈이 얼마인 줄은 아나? 거지 주제에 감히 더 많은 걸 요구해?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저는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민수는 박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신 저를 회장님의 저택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원할 때까지 회장님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박 회장은 민수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황당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아들을 구한 대가입니다. 민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한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명성에 흠집이 나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을 구한 은인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민수의 눈빛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주지.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박 회장의 허세 뒤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예상치 못한 결과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거지의 제안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만장자 가족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동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민수의 삶은 서울 변두리의 한 달동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좁은 골목길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집들, 그리고 연탄재 냄새가 가득했던 그곳은 그의 어린 시절 전부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언제나 할머니를 도와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고 때로는 시장 바닥에 앉아 할머니 옆을 지켰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늘 배고픔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할머니는 민수에게 늘 따뜻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너는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머니의 그 말은
민수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 문화 속에서 그는 비록 부모님은 없었지만 할머니와 이웃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민수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계에 다리가 끼어버린 것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의 한쪽 다리는 결국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20살 꿈 많던 청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이웃들의 격려 덕분에 민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다리 하나 없다고 네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너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할머니의 말은 민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의족을 달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차가웠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청년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외다리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그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한편 억만장자 박 회장의 삶은 민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최고급 사립학교를 다니고 해외 유학을 거쳐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택계에 위치한 대저택이었습니다. 드넓은 정원과 수영장,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이 그들의 일상을 보살폈습니다. 박 회장은 언제나 최고급 외제차를 몰았고 그의 아내와 쌍둥이 아들들 역시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들은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민수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종류의 공허함과 갈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과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소박하지만 진실된 삶과 박 회장 가족의 화려하지만 공허한 삶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앞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그에게 사람들은 대부분 불쌍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거나 아예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더럽고 게으른 존재로 여기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상처받았던 순간은 어린아이들이 그의 다리를 가리키며 수군거릴 때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 어린 시선조차 그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존재라는 것을 매일같이 느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는 외로움과 싸웠고 때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편견의 벽이 너무나 높고 단단해서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박 회장 가족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박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 회장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눈에는 차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박 회장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이는 박 회장에게 깊은 상처와 성공에 대한 강박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박 회장의 성공 강박과 완벽주의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태도와 무관심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부유함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민수는 한쪽 다리를 잃은 후 몇 년 동안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자신의 미래가 암흑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이 어떤 의미인지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세상의 온갖 희로애락을 지켜봤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인간 본연의 강인함과 약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갔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의 내면은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박 회장 부부는 쌍둥이 아들들을 키우면서도 미묘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첫째 아들인 준수는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활발해서 박 회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박 회장은 준수에게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투영하며 많은 것을 가르치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인 민수는 준수보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민수에게 상대적으로 무관심했고 이는 민수에게 깊은 소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형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다고 느꼈고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별은 쌍둥이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박 회장 부부는 자신들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과거의 상처와 갈등,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박 회장 가족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의 등장은 이 모든 균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수가 박 회장의 저택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 회장 가족의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진정한 가치를 찾아줄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한쪽 다리는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이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면서 박 회장 가족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민수가 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저택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저택의 한 방을 배정받았지만 그곳은 그에게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박 회장 가족의 삶은 민수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민수는 그 음식을 목으로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박 회장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민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회장의 비서와 운전기사, 그리고 저택의 하인들은 민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박 회장의 아들을 구한 은인이라는 사실보다는 그가 거지였다는 과거에 더 집중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감히 이 집에 들어오다니, 박 회장님도 나이가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건가 같은 수군거림이 민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들의 시선에서 차가운 편견과 깊은 위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민수에게 상류층 사회의 냉대와 위선을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민수를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사용하는 컵이나 수저조차도 따로 구분하여 사용했고 민수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박 회장의 아들을 구했고 그 대가로 이곳에 잠시 머무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냉대와 무시는 그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박 회장 부부 사이에 숨겨진 갈등도 민수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사업에만 몰두했고 아내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아내는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대화는 형식적인 질문과 대답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불화가 쌍둥이 아들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인 준수와 민수는 저택의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여전히 형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준수에게만 관심을 보였고 민수에게는 무심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부모님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고 종종 혼자 방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린 민수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자신 역시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것처럼 어린 민수 역시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억만장자 가족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는 고독했고 때로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존엄성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이 저택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바깥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도시 풍경은 민수의 심리적 고통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는 저택 안에서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강했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수는 저택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애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박 회장의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수는 조용히 서재 문에 다가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박 회장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본의 아니게 박 회장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은 아무도 몰라야 해. 특히 민수는 절대 알아서는 안 돼. 내 명예와 회사 모든 것이 걸린 일이야. 민수는 민수라는 이름의 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회장이 말하는 민수가 자신의 아들 민수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온 건 그때 일을 덮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걸 망칠 순 없어. 민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라는 말과 그때 일을 덮기 위해서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의 아들을 구한 자신을 저택으로 데려온 진짜 이유가 단순한 보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밤 이후 민수는 박 회장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우연히 박 회장의 오래된 서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박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류들을 살펴보던 민수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입양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쌍둥이 아들 중 한 명, 바로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진 내용은 민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 회장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아이를 입양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입양 과정에서 한 아이의 부모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배후에는 박 회장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과거에 저질렀던 부도덕한 행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건의 전말이 민수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 비밀은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고 박 회장의 위선적인 태도를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민수는 이 진실 앞에서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이 진실은 박 회장 가족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정의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폭로하여 박 회장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의 내면에서는 양심과 현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내 자신의 신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단순히 아들을 구한 대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박 회장에게 직접 맞서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이 순간은 민수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밝힌 진실은 박 회장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성,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박 회장은 기업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한 기업가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이제는 부도덕한 기업가라는 오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의 주변을 맴돌던 많은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민수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박 회장의 도움으로 편안한 생활을 누리다가 뒤통수를 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수의 용기와 진실성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한쪽 다리가 없는 거지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힌 것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의에 맞서 싸운 용감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박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 돈과 명예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민수를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민수는 그런 박 회장의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봉사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준수는 아버지의 행동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들은 점차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들의 멘토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준수와 민수는 아버지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로 성장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빛을 밝힌 존재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삶의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작은 간견을 다니며 물질적인 부보다 인간적인 가치와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한쪽 다리가 없었지만 그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마무리되었습니다.